포스코가 순천 해룡산단에 앞으로 5년간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마그네슘 판재 생산과 가공 설비를 증설해 경량 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보육재단 설립을 재추진합니다.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돼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남 지역 체납 지방세의 30%가 동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으로는 300억 원이 넘었고 개인 체납액이 법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고흥축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사회 결정이 재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순천 경량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5년 동안 마그네슘 생산 가공 설비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산단 내 6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노트북, 외장재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포스코는 전남도 순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산 3,500톤 규모의 경량 소재 마그네슘 생산 가공 설비 증설에 들어갑니다. 포스코는 폭 600mm, 2000mm 이어 1700mm 이상 자동차용 마그네슘 광폭 판재가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재 공급 능력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광폭 설비에 대한 상업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 경량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순천시도 이번 성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9대 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경량 소재 산업의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은 명실공히 광양망권의 허브 도시로서 물류와 가공 조립 산업 등 우리 순천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량 소재 클러스터 구축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포스코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될 산자부의 마그네슘 기술 연구 개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계 철강 산업의 침체 속에서 포스코의 경량 소재 사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순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의회가 2차례나 제동을 걸었던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재단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되는데요.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 현장.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관련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시의회가 2차례나 제지했던 조례안이어서 민감한 지적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건 조금 의회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시정을 하신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광양시는 그동안 시의회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기금 출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이후 재심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사무국도 따로 만들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부족이 해소돼야 한다며 한 해 3억 원가량의 민간 기부금을 유치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부모 조기 발굴하는 문제, 또 아파트 공동 육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결국 찬반 투표까지 거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재단의 설립 여부를 판가름할 본회의 일정은 오는 20일. 하지만 시의회 내에 기존의 복지재단이나 시의 관할 부서와 기능 중복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여전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지역의 지방세 체납 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체납액은 개인 163억 원과 법인 145억 원 등 모두 308억 원이었으며
체납 사유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여수는 여서동의 부동산 임대업체의 법인세 4,5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34억 원, 순천은 서면의 제조업체 취득세 7,100여만 원 등 59억 원이 각각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 축협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김모 씨가 고흥 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 신강식 조합장도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 축협은 신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가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강식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8월부터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태풍과 잦은 비로 벼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가 도내 전역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비가 또 한 차례 내리면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지만 재해보험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벼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쓰러진 벼도 언뜻 보면 별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색깔도 누렇고 알갱이 품질도 떨어집니다. 올해 신동진 벼 40kg들이 5만 개를 사기로 계약한 이 농협은 보관이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수매가 한 4,5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합격품이 하나도 없어서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발화 비율은 일반적으로 최소 40% 이상 나와야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율이 기준을 넘어도 이삭에 싹이 트면 수확량이 4분의 1 정도 줄고 거둔 나락값도 턱없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그 감소된 그 상태에서 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절반 가격도 안 나오거든요. 수발을 해보기 때문에. 더구나 지난 휴일처럼 태풍 이후에 내린 피해 영향은 재해 범위에 들지 않아 수확기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발화 피해 면적이 최소 3,80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보고 시군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쌀값이 폭락한 올해 수확기에 이삭에 싹이 트는 피해까지 입은 농민들은 보상이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수발화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오늘 고흥만 간척지에 있는 벼 수발화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조속한 복구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수발화 피해 면적은 3,786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고흥이 1,524헥타르, 순천이 50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목소리로 불리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폴포츠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 개막한 2016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메인 공연으로 내일 저녁 7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폴포츠와 소프라노 이승은, 권미나가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폴포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페라 가수라는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영국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즌 첫 우승을 하며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테너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전라선 KTX 증편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오는 12월 초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전라선 KTX의 하루 운행 횟수가 지금보다 4차례 많은 왕복 14회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편안이 국토부 철로배분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증편이 확정되면 전라선 KTX의 배차 간격은 평균 96분에서 69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맹 휴업에 들어갔던 한국급유선 선주협회가 휴업을 끝내고 급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급유선 선주협회는 정유사에 대해 급유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동맹 휴업에 들어갔지만 해수부가 실시하는 선박급유업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공동 참여, 또 오는 12월 정유사별 운송료 인상 적용 등에 합의해 지난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와 울산 등 급유선 선주협회 지부는 지속적으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유사 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해수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충전시설 부족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기 자동차 운전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 운전자는 차를 살 때 가족용 충전기를 공급받았지만 마땅히 설치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차를 구입할 때에는 그 아파트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대신에 공용 충전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의 아파트 4,000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뒤 현장 확인과 시공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충전 요금은 전기차 이용자가 개인 식별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하고 난 뒤 한전에 개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전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충전 인프라를 아파트에 시설함으로써 전기차 수요도 늘려주고 충전 인프라도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에서 저희 한전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전기차 공용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신주를 활용한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가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돌산갓의 국산 품종 종자를 대폭 확대해 보급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돌산갓 국산 품종 6가지에 대한 개발과 보호 출원을 마치고 이들 품종 2,600여 킬로그램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에도 국산 품종 가운데 맛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늦둥이 종자 증식 사업으로 돌산갓 규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